안녕하세요. 날씨 조초의 발표를 맡게 된 박가은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돔 오버 서울, 즉 서울을 감싸는 인공돔을 설계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였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날마다 날씨 예보가 빗나갔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비 오는 날 대중교통에서 사람들과 빗물이 다 젖은 우산을 들고 다닥다닥 붙어 있어 힘들었던 기억도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늘 안 좋은 날씨 때문에 불편함을 겪게 되고 예보가 틀리는 일도 흔히 겪습니다. 그렇다면 왜 날씨 예보는 항상 빗나갈까요? 기상청은 기후변화로 인해 날씨 예측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날씨 예측 오류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함은 계속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단순히 날씨가 불편하다는 생각을 확장해 현재 기후위기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경험을 팀원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 기후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팀원들과 상의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조원들과 함께 브레인스토밍과 역 브레인스토밍을 한 과정을 마인드맵으로 정리해보고 이 과정을 통해 저희의 아이디어의 장단점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저희 조는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복잡한 도시에 살면서 항상 화창하고 포근한 날씨를 즐길 수 있다면 어떨까? 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해서 비가 오는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미세먼지 걱정 없이 도시에서 사람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기온과 날씨를 조절하는 인공돔을 설계해 보았습니다.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기업과 개인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고 가시적인 변화를 이루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에 따라 저희 조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인공돔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세부적인 돔 설계 계획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왜 서울의 돔을 설계하려는 걸까 궁금하실 텐데요. 서울의 총 면적은 약 600제곱킬로미터, 총 인구는 약 940만 명에 달하여 인구 밀집도가 매우 높고 교통량과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도시입니다. 이러한 높은 밀도는 대기질 악화나 도시 열섬 현상과 같은 기후변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돔을 설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돔의 보조 구조물을 설계하기 위해 참고한 사례입니다. 먼저 에덴 프로젝트라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저희가 초반에 생각한 돔의 이미지와 가장 유사해 참고한 건축물입니다. 영국의 코널 지역에 위치한 건축물로 원래 코널 지역은 광산이 있던 버려진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영국의 기후에서 살 수 없는 해외 생물을 전시해 놓은 대형 온실 정원을 구축해 관광객도 많이 오가면서 지역이 더욱 활성화됐다고 합니다. 구조물은 강철 기둥이고 건물의 외피는 ETFE를 사용해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여 난방이 효과적이게 가능하도록 설계했다고 합니다. 사용된 건축 자재들은 매우 가벼운 소재로 매우 안정적이게 설계됐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더 현대 서울입니다. 더 현대 서울을 방문하게 되면 5층의 넓고 탁 트인 오픈 스페이스가 눈에 띄는데요. 이는 건물 외관에 크레인 형태의 지지대를 설치하고 그에 연결된 케이블이 천정물을 지탱하도록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 덕분에 실내에는 굵은 기둥 없이도 넓고 시야가 열린 공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하이테크 건축 기술을 인공도움 설계에도 적용해 내부에 많은 기둥 없이도 안정적인 구조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리 세인트 메리 X라는 건축물을 참고했습니다. 서울 전역을 덮는 돔을 디자인하기 때문에 지지대를 설치한다고 해도 기둥을 설치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더 거킨이라고도 불리는 친환경 건축 설계 기술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친환경 빌딩을 기둥으로 설치하게 된다면 기둥의 역할을 넘어 지속 가능한 도시 인프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돔의 소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돔에 필요한 소재 조건을 살펴보면 첫째, 계절에 따라 돔 내부 온도를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광은 들어오되 강도 조절이 가능한 소재여야 합니다. 둘째, 최대한 시야를 가리지 않는 투명한 소재여야 합니다. 셋째, 미세먼지 필터링을 할 수 있는 기능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전역을 덮는 대규모 구조물이만큼 높은 내구성과 지지력을 갖춘 소재여야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기능을 갖춘 소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동시에 앞으로 도매에 최적화된 신소재 개발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도매 특징을 자세하게 도시 순환의 종류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순환 측면에서는 돔 외부에 태양광 패널과 풍력 설비를 설치해 친환경적인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물 순환 시스템은 더욱 정교하게 설계했는데요. 돔 상부에 물 정화 및 순환 기능을 포함시켜 빗물을 정화해 필요한 지역에 재공급하고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중 지붕 구조를 적용해 증발된 수증기까지 회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물 순환 시스템은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의 실내 정원 건축에서 영감을 받아 응용해 설계하였습니다. 대기 순환으로는 돔은 단순히 완벽한 실내가 아니라 외부 대기와 상호작용하며 공기청정기 역할을 하는데요. 필터링 구조를 적용해 내부에 유해 공기는 배출되고 깨끗한 공기가 순환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롯데월드의 환기 시스템을 참고하여 산소 발생기, 고성능 공기청정기, 이산화탄소 센서 등을 설치하고 실시간 공기질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동해 쾌적한 대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자원순환 시스템에선 서울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일부 외부로 이송하고 나머지는 돔 내부의 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합니다. 특히 제로 웨이스트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요 지역에서는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식량순환 시스템으로는 서울에서 식량을 자급자족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외부 유통망과 연결되도록 하였고, 교통순환은 돔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기 위한 도로와 보도 등의 통로를 체계적으로 설계하여 시민들의 이동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날씨 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돔 내부의 날씨는 앞서 말씀드린 물 순환 과정을 활용해 비가 필요한 지역에는 인공 강우가 가능하도록 하고, 서울은 상업지구와 주거지역이 주인 도심이기 때문에 중심부는 항상 맑은 날씨를 유지하도록 날씨를 계획하고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해 눈이 내리는 날씨는 제외했습니다. 일사량 조절도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신소재를 활용해 여름에는 과도한 일사량을 차단하고 겨울에는 태양열을 최대한 흡수할 수 있도록 설계해 계절별 온도 조절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온도와 습도는 계절에 맞춰 세부적으로 조정되는데요. 습도는 연중 40에서 60% 사이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온도는 다음과 같이 설정했습니다. 봄에는 현재와 비슷하게 돔 밖과 큰 차이가 없도록 설정하고 여름에는 폭염을 고려해 24도에서 26도 사이, 가을은 너무 건조하지 않도록 21도 정도로 설정하고 겨울은 따뜻하면서도 쾌적하게 18도에서 20도로 조절할 계획입니다. 이 모든 것은 기온, 습도, 일사량 데이터를 분석해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AI 자동 조절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됩니다. 돔의 사이즈는 건물의 높이, 비행기, 조류 등의 경로를 고려해 가장 이상적인 높이인 800m 정도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자동 개폐형 창을 돔에 달아 조류 이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돔 안의 지상 공간을 100%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향후 서울 외 지역에도 돔을 추가로 설계할 수 있게 또한 저희는 돔 안의 지상 공간을 100%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향후 서울 외 지역에도 돔을 추가로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돔과 돔을 연결하는 전기 지상철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등 기후변화 해결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추가적으로 구성해 보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돔 기둥에는 수직형 녹지공원을 설계해 서울 도심의 부족한 녹지 공간을 확충해서 지상 공간의 활용도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설계 계획은 여기까지고요. 피드백을 통해 제기된 몇 가지 사회적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돔 안과 밖의 지역 갈등 문제입니다. 저희는 서울만이 아니라 주변 밀집 도시에도 여러 개의 돔을 설계해 연결하는 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돔은 폐쇄된 구조가 아닌 열린 구조로 서울 시민만의 공간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 지역 간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람마다 도시에 살고 싶어 하지 않거나 자연을 누리기 위해 외부를 선택하기도 하는 등
돔 밖의 삶도 차별화된 매력을 가질 수 있어 갈등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두 번째는 그린벨트 문제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서울시 경계 대부분은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저희 돔 오버 서울 프로젝트는 건물이나 공장이 아닌 친환경적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특수 목적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을 예상합니다. 세 번째는 비행기 항로에 대한 우려입니다. 김포공항 인근의 세 번째는 비행기 항로에 대한 우려입니다. 김포공항 인근의 돔은 비행 경로를 피해 설계할 예정이고 실제 비행기 소음 지도를 보시면 돔 외곽을 지나도록 되어 있어 돔의 높이만 조정하면 문제없이 설계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돔에 살게 되면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약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는데요. 저희는 돔이 기후위기 대응의 상징이자 돔이 생긴 출발점이 기후변화라는 점을 강조하고 돔 설계 과정과 의미를 알리는 전시 공간을 마련해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의식을 지속적으로 고취할 예정입니다. 돔 안에 살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기후위기를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희의 구현물로는 설계도와 돔 모형이 있습니다. 설계도 먼저 설명드리자면 돔의 형태는 완전히 반구가 아닌 상부가 평평한 사다리꼴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최상단 천정은 빗물을 모으는 역할을 하며 그 아래 천정부에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모든 설비 기계나 장비들은 세 번째 천장에 배치되어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게 디자인했습니다. 돔의 측면은 유기적인 곡선 구조로 이 부분에서 풍력 에너지를 생산하고 공기 환기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측면에는 자동 개방형 창이 있습니다. 모형은 돔의 건축 골조에 집중해 제작했습니다. 구현물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찰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를 주제로 한 프로젝트에서 단순한 상상을 팀워크로 구체화하면서 큰 보람을 느꼈고 돔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 한계와 사회적 영향까지 고려하며 아이디어의 필요성과 현실성을 깊이 고민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서로의 강점을 살려 협업하며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고 작은 상상이 협업을 통해 하나의 가능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상상형 프로젝트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인공돔은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녹지 공간을 활용해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하며 완벽한 날씨, 적절한 온도와 깨끗한 대기질을 제공해 서울 도심 속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바탕으로 인공돔을 설계해볼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이상으로 날씨 조초의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성 이마기넌스 L반 6조 발표를 맡게 된 김희은입니다. 발표를 하기에 앞서서 저희 6조는 이번에 오아이델이라는 가상 브랜드를 창시했는데요. 어떤 의미를 담은 브랜드일지 호기심을 가지고 들어주신다면 더 흥미롭게 발표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발표 전에 저희 조 역할 분담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저는 발표, 신윤아 학생은 PPT 제작, 신현지 학생은 모델 및 발표, 김서훈 학생은 영상 편집을 맡았습니다. 나머지 과정들은 팀원 모두 다 같이 참여하며 진행하였습니다. 차를 살펴보시면 크게 4가지로 분류했는데요. 첫 번째 상상 시작하기, 두 번째 상상 실행하기, 세 번째 상상 검증하기, 네 번째, 기대 효과 및 소감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상 시작하기를 보시면
저희는 여러 문제 중에 패스트 패션 유행으로 발생하는 의류 폐기물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패스트 패션이란 유행이 신속하게 반영되어 대량 생산되는 의류 사업을 말합니다. 최근 2024년 유럽 환경청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유럽에서만 해도 매년 1260만 톤의 섬유 폐기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폐기물은 소각되거나 매립되는데 그 과정에서 전 세계적인 대기 오염과 수질 오염이 발생합니다. 이에 유럽 의회에서도 패스트 패션 문제에 대해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패스트 패션 문제를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IAEO 기법과 5Y 기법을 사용해서 더욱 심도 있게 문제를 조사했습니다. 먼저 IAEO 기법을 통해 활동, 환경, 접점, 사물, 고객을 조사하며 정리했고 5Y 기법을 통해 의류 폐기물 문제가 왜 심화되는지, 패스트 패션이 왜 문제가 되는지, 왜 플라스틱이 주 소재인 옷이 많은지, 왜 폴리에스터 원단을 사용하는지, 왜 폴리에스터 원단이 저렴한지를 조사해서 정리하였습니다. 5Y 처음 질문과 마지막 답변 도출을 통해서 의류 폐기물 문제가 플라스틱 생수병과 같은 페트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저희 조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플라스틱만큼 생산성이 뛰어나며 잘 썩을 수 있는 대체 재료를 찾기로 하였습니다. 재료를 찾던 도중 농업 폐기물로 인해 지구 온난화 문제가 가속된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이 기사를 보고 의류 폐기물과 농업 폐기물 문제 두 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폐기 농산물이라는 대체 재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폐기 농산물 중에서도 시중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과일 껍질 폐기물을 주재료로 결정했습니다. 과일 껍질을 활용함에 있어서 스캠퍼 기법을 활용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해 봤습니다. 일반 플라스틱이나 합성 소재를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질 예정이었던 과일 껍질이나 잔여 과일로 대체하는 대체하기와 버려지는 과일 쓰레기를 단순한 퇴비나 폐기물이 아닌 건조 및 가공을 통해 섬유나 액세서리 같은 다양한 소재로 활용하여 대중화하는 다르게 사용하기를 채택을 해서 기존 과일 껍질 활용과 차별화를 두었습니다. 추가로 마인드맵을 작성하며 친환경 패션이라는 중심 주제를 잡고 그에 따른 여러 아이디어를 발산적 사고를 통해 정립해 나갔습니다. 두 번째, 상상 실행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플라스틱 대신 대체 재료인 과일 폐기물로 의류를 제작하기로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리사이클링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자는 의미를 담은 브랜드를 창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류 중에서도 범위를 좁혀서 액세서리를 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가 창설한 브랜드 이름은 오아이델입니다. From Original to Discarded to Added to Luxury의 약자로 버려진 원재료를 가공해서 고급으로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아이델은 버려질 운명이었던 농산물으로 의류를 제작하는 업사이클링 패션 브랜드입니다. 오아이델의 최종 목표는 많은 사람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음식 폐기물 리사이클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및 환경 보존에 대한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저희가 오아이들이라는 브랜드명을 장명하면서 소비자들에게 개성 있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오아이들 글자를 옆으로 돌리면 한국어로 음스라는
음식물 쓰레기의 줄임말로 보이게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구현물 제작 과정입니다. 디자인 구상 및 스케치에서는 5아이들의 이미지를 잘 살릴 수 있게 자연의 느낌을 살린 스케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소재를 수집할 때는 집에서 발생한 과일 껍질이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카페의 양해를 들여서 과일 껍질을 수집하였습니다. 수집한 재료는 곰팡이나 세균 번식 방지를 위해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자연 건조를 했습니다. 샘플을 제작할 때는 건조만으로는 가공 과정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친환경 소재인 밀랍이나 PLA 수지, 바이오 레진을 사용하여 재료에 코팅 과정을 더해 내구성을 높여 제품을 제작했습니다. 다음은 5아이들이 실제로 론칭될 경우에 제품 제작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실제로 런칭한다면 과일 농장이나 과일 주스 공장 같은 계약 업체를 찾고 계약 체결을 진행하고 재료를 수거 및 분류한 후에 방부 처리 및 건조 과정을 거쳐 제작 후 판매하는 단계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입니다. 문제점은 크게 3가지를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 과일을 만들다 보니 내구성이 약하다는 문제점. 두 번째, 제품이 상했을 시에 관리와 처리 방안의 문제점. 세 번째, 제품을 섭취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문제점. 각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은 첫 번째, 천연 레진 및 밀랍으로 코팅을 해서 내구성을 높이고 두 번째, 식품위생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방부 처리 과정을 엄격히 체크하고 세 번째, 제품을 어린아이들이 섭취하지 못하게 사용 연령 제한을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이디어 스케치 과정입니다. 이 사진 자료는 저희가 아이디어 스케치 전에 많이 영감을 받은 참고 레퍼런스입니다. 아이디어 스케치를 진행하면서 특히 2가지 요소는 꼭 넣어서 스케치를 진행했습니다. 5아이들의 설립 의미를 살려서 첫 번째, 환경 보호에 대한 의미와 두 번째, 비록 음식물 쓰레기로 제작했지만 타 제품보다도 오히려 더 아름답고 뛰어나게 제작하여 재사용에 대한 편견을 없애자는 뜻이 담기게 제품을 스케치했습니다. 저희가 스케치한 모든 제품을 다 제작을 하진 않았고 그 중에서 귀걸이, 브로치, 바나나칩 가방, 목걸이 총 4가지 제품을 직접 구현물로 만들었습니다. 상상 검증하기 순서부터는 신현지 학생이 이어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의 실현 방법을 실제 브랜드처럼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제품을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하나의 브랜드를 론칭하는 느낌으로 영상도 함께 제작했습니다. 특히 말린 과일처럼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되는 재료를 사용하다 보니 자칫 촌스럽거나 실험적으로만 보일 수 있겠다는 우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재료가 가진 자연스러운 색감과 독특한 질감을 살리면서도 전체적인 분위기는 트렌드하고 감각적으로 연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영상은 저희가 생각했던 친환경적 패션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결과물입니다. 버려진 음식물로 만든 제품도 매력적으로 느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거부감 없이 하나의 패션 아이템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연출 방향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브랜드 광고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표하는 베스트 제품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팀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재료를 선별해서 하나하나 손으로 만든 결과물입니다. 먼저 베스트 1, 과일 요정 귀걸이입니다. 과일을 얇게 말려 투명하고 반짝이는 질감을 살렸고 피어싱 부분은 요정 귀 모양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했습니다. 이 제품은 젤라틴과 글리세린으로 만든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 안에 과일 조각을 넣어 고급 레진의 느낌을 내면서도 자연 친화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다만 젤라틴의 특성상 수분에 약해 보존에 신경을 더 많이 썼습니다. 브랜드의 상징적인 시리즈로 실제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베스트 2, 머메이드 목걸이와 애니멀 브로치입니다. 왼쪽 제품인 머메이드 목걸이는 포도알을 펄로 감싸 진주 목걸이로 보이게 만들었고 오른쪽 애니멀 브로치는 말린 과일을 조합해 귀여운 동물 캐릭터로 완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아가 플라스틱이라는 식물성 소재를 써서 환경을 생각했고 부드럽고 반투명한 질감이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베스트 3, 탐나라 가방입니다. 바나나 칩을 사용해서 독특한 텍스처와 모양을 살렸고 소나무 송진과 밀랍 코나무를 이용해 튼튼하면서 바삭한 질감을 살렸습니다. 모두가 탐나게 만든 바나나 가방이라는 의미를 담아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기획부터 제작, 촬영까지 모두 직접 참여하여 친환경 재료를 신중히 선택했고 제품을 오래 보존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관리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패스트 패션이 빠르게 소비되고 버려지는 문제에 대해 업사이클링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버려지는 재료를 재활용해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의류 제작이 가능하다는 점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품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업사이클링 제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고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더 친근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과제를 통해 친환경 업사이클링이 의류 과정에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충분치 않아 의류 원단까지는 제작하는 데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 활동을 통해 자연 친화적인 원단을 많이 알게 되었고 앞으로는 이러한 친환경 제작 방식이 더 널리 퍼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지속 가능한 패션을 선택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업사이클링 의류 제작은 단순히 환경을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디자인과 아이디어를 실험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가 더 발전해 나가면서 의류 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기대 효과 및 소감을 발표하며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